외국의 유명 영화감독은 불과 10살 때부터 촬영한 것을 소규모로 팔기 시작하여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웬만한 사업가 못지않은 많은 노하우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그분이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그 일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위 머리가 막혔다느니 다 커서 하기에는 머리가 굳었다느니 하는 말과 함께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의 일이니까. 그 당시에는 조그마한 어떤 단편으로도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으리라 봅니다. 지금은 각종 매스컴이 대중화되면서 웬만한 동영상은 쳐주지도 않는 시대인데 그 당시에는 상당한 비기슈음에 틀림없습니다. 얼마 전 한 재래시장을 가보았습니다. 지금은 마트가 대중화 되어서 신선하고 냉장된 제품들을 다양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구매할 수 있는데 재래시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동종업종들이 수두룩했는데 유독 아주 평범하고 팔리지 않을 것 같은 상품을 구석에서 팔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런 외진 곳에서는 사람도 안 다니고 도저히 팔리지 않을 것 같은데 물어보니 여기 있는 다른 사람 못지않게 팔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품을 보니 비누나 수세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과일을 팔고 있으면 과일을 파는 사람들이 쭉 10개 이상 늘어선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무도 안 팔고 있는 상품을 혼자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라인 셀러 중에서도 유독 연봉 3억에 도전하는 셀러가 있습니다. 남들처럼 돈도 있어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인맥도 풍부하지 않은데 잘 팔리고 대성할 수 있었던 계기는 남들이 팔지 않은 것을 개발해서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거리에서 뭔가를 가게도 없이 팔고 있는 분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쭉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시장에 걸맞게 100여 개 가게가 동일한 상품들을 팔고 있었는데 노점같이 어딘가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품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시장이 원칙상 그 시장에 찾아오는 사람의 대부분은 전문적인 상품을 소싱하거나 도매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기에 다른 제품은 전혀 먹히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아야 상식인데 아주 잘 팔고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그렇게 좋지 않고 검소한 복장이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예는 남들 다 어느 특정 상품을 팔며 쭉 늘어서 있는데 유독 한 사람만 그 상품의 부자재를 파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그 당시에는 돈도 안 들고 전혀 상품 값어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마진 10만원 보고 팔 때 마진 500원 보고 팔아야 하니까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냈습니다. 국내 내수 시장을 넘어 해외 브랜드로 손꼽히며 당당히 연봉 3억이 아니라 하루 3억의 신화를 쓴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짜투리라고 하는데 꼴뚜기도 같이 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한 필리핀 사업가 중에 한국인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필리핀으로 와서 장애인 부인을 얻어서 우연치 않게 남들이 안 하는 비누 사업을 하게 되고 필리핀에서는 비누 가격이 저렴하여 마진 남기기가 어려웠는데 한국이나 다른 세계 각지 필리핀 고유의 향을 곁들인 천연 비누 등을 만들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안 되는 일고 때론 잘 될 수 있다는 전형적인 방법인데 너무 전통적인 방법으로 규칙에 얽매이는 사업을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세계적 그룹 롯데그룹의 고 신격보 명예회장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전혀 먹히질 않을 것 같은 남들이 안 하는 일인 껌 사업에 손을 댄 것이 오늘의 롯데를 만든 원동력이었다고 한다. 상당히 가난한 나라였었다. 일제침략의 고비 남북전쟁 등을 두며 먹을 것도 없었던 시절 과연 쌀도 아닌 껌이 사람들한테 먹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껌이 데이트를 치게 된 계기로 사탕, 초콜릿, 과자 등 롯데 제과의 대히트 상품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면서 가히 놀랄만한 성장을 붐을 일으키게 된다. 삼성고 이병철님의 아들인 고 이건희 삼성 명예회장도 와세대 대학 출신으로 삼성을 일으킨 원동력도 남들이 안 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자수성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역을 지나가다가 한 노숙자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그의 과거 사업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친구랑 같이 빚을 내서 사업을 한 것이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망하게 되고 친구의 보증으로 집과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갚아나가야 되는 돈이 상당하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광고에 수제 비누라는 문구가 보이길래 바로 적어야 하면서 나도 사업을 해봐야지 하면서 수제 비누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번지수를 잘 못 찾았는지 틀린 정보를 갖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사업을 못하게 되고 식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초창기 수제 민우 사업은 사람들한테 생소하기 때문에 급성장하여 주식에도 등재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필드에서 뛰는 사람보다 금전대차를 만지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법니다. 그리고 상품을 1인 기업이 되어서 파는 것보다 도매로 분배하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고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강의를 하거나 나처럼 나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모아서 체인점을 차린다든지 1호점, 2호점, 3호점 이런 식으로 지방에도 가맹점을 준다든지 브랜드화하여 나의 조그만 사업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돈 버는 방법들을 컨설팅 해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널리 알려진 통용 방식이기도 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찾아보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안전하게 크게 벌 수 있느냐인데요. 거의가 다 이론과 실제는 어느 정도 되었는데 반품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으로부터 스트레스 때문에 더 전진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합니다. 한 곳에 정체되어 있으면 썩은 물이 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기서 KO 되어서 끝나는 경우도 흔히들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병 때문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병에 대해서 연구해 오던 연구원은 스트레스성 질병만 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암각종 성인병, 직업병 등 다양하고 폭넓게 분포되어서 자칫 생명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고 알려줍니다.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해 오는 한 대학 교수는 열정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우선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체크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돈 벌고 싶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열정 있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도 한몫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돈을 벌고 싶어서 수업 땡땡이 치고 나가서 일당일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 부모고 선생님이고 난리가 납니다. 자칫 심하면 엉덩이에 불이 나게 몽둥이로 두드려 맞기까지 합니다. 한 학생은 수업 시간에 돈 벌 수 있는 잡지들을 책상 밑에서 보고 있다가 전치 2주 진단받을 정도로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본이 돈 버는 방법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전을 은혜는 그에 적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성인이 되어 막상 심각하게 돈을 버는 방법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도 이미 굳어버린 뇌는 잘 듣지도 않게 됐고 아주 단순한 일, 그저 밥벌이 일을 찾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한 중학생의 베스트셀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게임 시장을 공략했어요. 부모님의 반대도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없기에 저의 주장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비록 공부는 못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게임 산업에 매진하여 졸업하기도 전에 연봉 3억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 친구에게도 설득을 하였지요. 그러나 그 친구는 게임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음악 악기만 다루고 음악 연주회만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금전적인 한계에 부딪혀 소모품인 악기 부속품 구하기도 어려워 음악을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번지수를 잘 고른 셈이지요. 뇌 이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진정으로 미래에 내가 매진하며 일할 수 있는 일을 잘 찾은 중학교 학생의 성공담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도 연봉 3억을 벌 수 있는 단순 돈벌이 수단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런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과거의 나에 대해서 성찰해 보십시오. 단순히 먹고 살아야겠다는 것만이 돈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우주에 존재하고 그리고 세계가 있고 그리고 나로 인해 우리 주위의 물체들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돈이 있어서 학벌이 있어서 어거지로 결혼을 하는 경우는 아닌지요. 그런 커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주체는 나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헌신작처럼 내팽개치고 잘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일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창업을 고민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